우리는 불안 때문에 보험을 준비합니다. 미래에 혹시 모를 불행을 돈으로 막아보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안을 막으려는 돈 때문에 당장의 오늘이 불행해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나를 위한 보험일까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혹시 몰라서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내 삶을 더 압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험은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여야지 내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끝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조건 해지해라 혹은 무조건 많이 들어라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의 크기와 지출의 무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무엇보다 버리는 보험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보험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 기준만 알아도 여러분의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은 지켜주는 보험인가요? 괴롭히는 보험인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 모든 보험 이야기 보험 라디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들은 혹시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인가요? 아니면 없어도 그만인 썬루프인가요? 오늘은 설계사들도 뜯어 말리는 보험 13가지를 싹 다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돈 지키면서 보장은 꽉 잡는 가성비 보험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과 이별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낼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죠. 첫 번째, 보험은 안전벨트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썬루프 없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자주 청구해서 푼돈 타먹는 목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는 데만 집중해야 여러분의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마케팅일 뿐이다. 다음 달에 보험료 30% 오른다. 무조건 넓게 가입해야 좋다. 이런 말들에 겁먹어서 하나둘 늘리다 보면 보험은 끝이 없습니다. 정답은 딱 3곳에 있습니다. 내 가족력, 내 경제 상황,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무. 나한테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거나 동시에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리스크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행 따라 남들 다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보험만 남기셔야 합니다. 이 냉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보험 1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기분만 좋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동하다 손목이 완전히 골절됐다고 가정해보죠. 설계사인 제가 받은 보험금은 얼마였을까요? 단돈 0원입니다. 골절 진단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이죠. 41세 여성 기준으로 골절 진단비 30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약 4,1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20년 동안 꼬박 납부하면 거의 100만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내 통장에 30만원 없다고 우리 집 가게가 휘청이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회비용을 날리는 지출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기분만 좋은 보험일 뿐이죠. 저라면 골절 진단비보다는 상해 수술비를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골절은 기본이고 꿰매는 수술부터 큰 사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상해로 인한 수술을 모두 보장해주는 가성비 보험이죠. 두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병원에 며칠이나 입원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루 입원할 때마다 3만원씩 드립니다. 아마 보험 가입할 때 이 달콤한 제안에 혹해서 추가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원 일당 3만원을 받기 위해 매달 25,710원을 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약 617만 400원을 내는 셈이죠. 총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면 240일은 입원해야 본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240일 이상 입원하는 게 쉬울까요? 현재 보여드린 자료는 1인당 연간 입통원 평균 일수입니다. 통계를 기준으로 3일도 채 되지 않는 2.7일이죠. 3일로 잡고 계산을 해도 80년은 지나야 납부한 금액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원할 확률이 갑자기 10일, 20일 이렇게 늘어날까요? 굳이 비싸게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물론 모든 보험에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랫동안 입원하는 경우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실비보험이라는 다른 대체제가 있습니다. 저라면 굳이 이런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은 과감히 없애거나 애초에 준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 질병수술비 30만원. 건강검진 때 용종 떼고 30만원 받으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꽁돈 생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특약 역시 받으면 기분만 좋을 보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질병수술비 30만원 준비하는데 월 16,000원이 넘는데 보험을 타먹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30만원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심장 스탠드 시술이나 암 수술을 하면 수천만원 단위로 깨질 수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천드립니다. 경증 수술부터 중증 수술을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실손이 가입돼 있어도 자기부담금이 있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일을 쉬게 되면 소득 상실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기분 좋은 꽁돈이 아니라 큰 사고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설계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항목, 부정맥 진단비. 확률은 높지만 치명적 리스크는 아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게 부정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부정맥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는 약 86만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치료비가 많이 안 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 부정맥 진단 시 1,000만원 지급하는 4대 순환계 질환 진단비를 강하게 홍보하고 있고 이 담보 하나 때문에 월 보험료가 19,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입할 가치가 있을까요? 부정맥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 담보다, 대형 리스크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 항목은 통합암 진단비입니다. 혹시 신체 부위별로 지급되는 통합암 진단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어떤 보험사는 신체 부위별로 총 30회 이상 진단비를 지급한다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장점만 보면 좋지만 단점 또한 분명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공포 마케팅에 덜컥 겁먹은 건 아닐까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발병될 확률이 무시할 정도로 낮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 아플 확률이 더 높습니다. 평생 암에 한 번도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과연 10번, 20번이나 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기존의 일반적인 암 진단비는 한 번 지급되면 보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급되는 구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죠. 1회 지급되는 암 진단비와 통합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암 진단비 5천만원 가입하는데 6만원씩 내야 하고 10번 주는 통합암 진단비 5천만원 가입하려면 79,000원, 거의 8만원 돈을 내야 하죠. 금액차는 18,000원, 거의 19,000원에 달합니다. 통합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보다 약 31% 비싸다는 건데 이 정도 차이라면 차라리 암 진단비의 보장 금액을 더 크게 가져가는 선택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설계사도 해제하는 여섯 번째 보험은 암 입원 일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암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입원 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56,746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 하루 10만 원을 받는 암 입원비 특약을 위해 월 14,540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이면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하는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암으로 입원해서 입원비로만 1,000만 원을 받으려면 무려 100일을 입원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암으로 100일씩 입원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료를 보면 암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약 7.5일입니다. 반올림해서 8일로 잡아도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평균적으로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암으로 입원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암 진단비와 보험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암 입원비에 쓰는 것보다 암 진단비를 더 늘리는 쪽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암 입원비 특약이 들어있다면 저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는 암 통원 일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원을 하는 암 환자는 100만 명이 넘으니 암 통원비 특약은 좋은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암 통원비 보험이 좋다며 홍보하고 판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판단은 다르겠죠. 하루 통원 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15,810원인데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암으로 통원할 때 하루 3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선 33일 이상 통원을 해야 합니다. 과연 암으로 33일 이상 통원하는 건 쉬울까요? 암 환자의 평균 통원 일수는 약 7.7일입니다. 동일하게 반올림해서 8일로 계산해도 24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월 15,460원으로 암 통원비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암 통원비에 돈을 쓰기보다 암 진단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신 보험에 암 통원비 특약이 들어있다면 이것 역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불필요보험 8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는 1,000만 원에 19,500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암 수술비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2024년도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암 환자가 암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암 수술비 보험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더라도 이미 우리에겐 훌륭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입니다. 굳이 더 비싼 돈 내가면서 암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보다 암 진단비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9번째, 불필요 보험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와 11대 특정암 진단비입니다. 이 특약들은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림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백혈병 등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등록된 암만 수백 개 이상이죠. 그런데 특정 몇 개만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낭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암 진단비 하나로 고액암이든 11대 특정암이든 모두 포함하니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불필요보험 10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란 암이 최초 발생한 후에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 보장하는 항목인데요. 이걸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불리한 조건. 최초암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가 떨어진다. 40세 남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1,000만 원 보장받는데 월 17,790원인데요. 암 진단비는 12,768원으로 약 5,000원이나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가입할 돈으로 암 진단비를 더 높이거나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를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불필요보험 11번째는 치아보험입니다. 치아보험 필요한 분들에게 저는 차라리 은행을 가서 적금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치아보험으로 유명한 회사의 설계안입니다. 월 44,900원씩 납부하면 임플란트 100만원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도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후에 90일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100% 전부 보장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1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년 후에 임플란트로 100만원 지급을 받더라도 총 납입한 돈은 약 107만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충치치료 또는 임플란트, 충전치료 전부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설계사인 저도 가입 안 한 이유는 첫 번째, 대형 리스크가 아니다. 30만원, 100만원 출혈은 있겠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보통 할부로 수납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 매달 44,900원을 저축했다면 2년 뒤에 107만원 원금과 이자까지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치료를 안 했다면 이 돈들은 다 남는 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과도한 보험은 미래 내 노후에 독이 될 수 있다. 이건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굳이 치명적이지 않은 위험에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험 외에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보험은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설계사도 해제하는 12번째 보험은 치매보험입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약관 내용을 보시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이 말은 단순히 한 번의 검사로 치매 진단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검사에서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 판정을 내릴 때 CDR 척도가 기준이 되는데요. 0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치매 정도가 심해지면서 점점 중증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 가능합니다. 반면 경도 치매나 중등도 치매처럼 중증 미만 단계의 보험금 지급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경도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6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증 치매는 고작 2.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도 치매와 중등도 치매 환자 수를 따로 보면 2019년 이후부터 24년도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 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물론 있지만 치매 검사가 점점 확대되면서 건강검진 항목에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포함되다 보니 초기에 진단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래도 조건에 맞아서 보장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치매보험은 수입 보험료가 4조 9,737억 원, 약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는데 정작 지급한 보험금은 517억 원, 고작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보험에 치매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유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간병인 보험이나 재가급여 보험, 장기요양 보험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노후 리스크를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정말 치매가 염려된다면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치매보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13번째, 고혈압, 당뇨 진단비 보험입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한 분들이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관련 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혹은 치료비 보험 가입할 돈으로 차라리 뇌심장보험을 더 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치료비 합치면 월 21,760원,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각각 1,000만원씩 준비하는데 월 보험료 17,74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건 고혈압, 당뇨가 아니죠. 이 질병들이 누적이 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 뇌, 심장혈관 질환이 진짜 위험인 거죠. 그래서 소형 위험보다는 대형 위험에 집중해서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실용성과 가성비 모두 잡은 가성비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보험 첫 번째는 상해후유 장애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젊었을 때와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신경이나 신체 조건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상해후유 장애 3% 특약을 1억 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 디스크 20% 진단을 받았다면 가입금액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 양쪽을 다 하셨으면 40%인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약간의 허리 디스크로 10% 진단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첫 번째 발가락을 상실해서 10% 진단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을 받습니다.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처럼 20만 원, 30만 원 받는 보험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커버할 수 있고 보장하는 보험금도 의미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죠. 해당 보험은 손해사정사도 추천하는 가성비 특약입니다. 가성비 보험 두 번째는 종합병원 암 비급여 치료비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재진단원 진단비처럼 완치된 후 2년 후에 보장이 되는 불리한 조건 없이 해당 특약은 최초 진단된 암이든 재발암 또는 전이암 모두 매년 암 수술은 물론이고 다빈치 로봇 수술, 카테터 수술, 감마 나이프, 화학약물 치료, 표적약물 치료, 면역약물 치료, 정의적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 국가에서 치료비의 95%를 지원해 줍니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나머지 5%에 불과하죠. 그래서 민간보험으로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치료입니다. 이 비급여 치료는 종합병원 암 비급여 치료비로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매년 각각 보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총 9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통합암 진단비나 재진단암 진단비를 준비할 이유가 없는 가성비 보험이죠. 가성비 보험 세 번째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입니다. 중입자 방사선 5천만 원 보장이 1,300원으로 매우 저렴한데요. 치료 비용은 5천만 원이 넘는데 해당 치료는 비급여 치료라서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가까운 해외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아직 연세암병원 한 곳뿐이라서 치료를 받는 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일본 또는 독일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가 상급 종합병원부터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 환자 수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서울 아산병원 등 2031년까지 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준비해 두는 건 미래를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13가지와 가성비 보험 3가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보험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적재적소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 라디오에서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모두 분석하여 문의 주신 모든 분들이 최고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